우리는 다만 형이 상도 아니고 형이 하도 아닌 중간 존재로서 가운데 있는 나 속으로 찾아 들어가 가온찌기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가온찌기는 참나인 벌나를 깨닫는 자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끝도 막 끝도 아니고 이것으로 가온찌기하여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따내야 한다. 우리 사도님께서 오늘 아침에 꼭대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몸의 꼭대기가 어디죠? 그리고 다사님이 말씀하는 그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거쳐야 될 그, 같이. 우리 참 촉이 좋은, 예, 송과체, 사진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몸의 언어에서 아주 그 공들이는 게 이 송과체입니다. 우리 몸의 꼭대기입니다. 의식의 꼭대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로마 교황청, 광장에, 예, 여러 번 들렸는데, 그 광장 한쪽에 큰 송과체 동상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이번 책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송과체가 깨어나지 않고 꼭대기를 논할 수가 없어요. 국어사전에서 꼭대기라는 단어 뜻 안다고 그래서 꼭대기를 우리가 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 그 꼭대기, 에, 몸으로, 의식으로, 존재로, 한 번은 건너가야 될 아주 중요한 테마가 이제 송과체인데, 그 송과체가 간뇌하고 또 연관이 또 돼 있고, 또 간뇌는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작업해왔던 뭡니까? 태양신경총.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자, 저는 간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 의식의 중심에 들어서는 길. 인간의 의식을 몸 안에서 뭔가 체험하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간뇌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의식의 꼭대기 또는 핵심, 중심에 들어서는 길이 어디 있나? 그 간뇌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간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핵심적 역할, 예, 의식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뇌가 두뇌로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자동적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 이게 이제 간뇌하고 밀접한데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제 삼중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찾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예, 여기 공유, 공유를, 예, 공유를 공유를, 눌리고, 예, 사진, 공유를, 예,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사진을, 예, 이게 뭐, 사진을 또 어디로 나 예, 이,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네요. 예, 예, 예. 우선, 카메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70년에 맥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뇌 속에 세 가지 뇌가 있다는 거,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밝혀내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감을 받고 있는데, 에, 우리 뇌 특히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쪽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뇌거든요. 대뇌 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성의 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다음에 있는 뇌가 이제 대뇌 변형계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여기 어, 바이올렛 컬러로 되어 있는 묘가 있는데요. 여기가 감정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감정. 그래서 정보와 어떤 지적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인데, 이 간뇌하고 소뇌입니다. 소뇌는 이제 운동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인간의 꿈, 뭐, 환상, 이게 다 소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뇌예요, 이게. 그래서 좀 어감이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파충류의 뇌다, 이렇게, 에, 맥걸리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뇌피질, 대뇌변연계, 그다음에 뇌관과 손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중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어, 여기 이제 터콰이트 컬러 약간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이 영상을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저장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뭐 시상과 시상합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 시자. 그래서 시상은 그 뭐라 그럴까?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 그리고 이 감각의 정보가 대뇌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어떤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것이 시상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상 하부. 하부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즉 간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데요. 자율신경, 내분기 계통을 통합하는 또는 조절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시상 하부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정보적 작업, 정보적인 처리 이전에 예, 스스로 알아서 몸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부분이 시상, 간뇌의 시상 하부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면 뭐 체온이라든지 뭐 우리가 먹고 싶다고란 이 식욕 같은 거, 예, 나는 지금부터 식욕을 느낄 거야가 아니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벌써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또 목마름을 느낀다든가, 잠잔다든가, 뭐 호르몬 분비라든지, 내장이 돌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의식을 합니까? 다 알아서 가는 거지, 이게. 또 내장, 뭐 혈관, 이런 모든 기능들을 조절하는 것이 이 간뇌의 역할이에요. 시상하부, 그 중에서.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 시상하부와 연관된 간의 역할이죠,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걸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간을 들여다보면서 맨 처음 주목이 됐던 것은 우리가 기억 이전의 기억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학습되어진 것 말고도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어떤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이 뭡니까? 원초적 기억이죠. 그것이 간뇌의 기억이에요. 세 번째 대. 컬러로 보면은 이 남색, 에, 진한 로얄 브루 이런 것이 이제 그 간뇌의 컬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위치로 보면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그 인당이에요. 그 인당을 빨주노초 파남 먹을 때 여기 남색 자리잖아요. 이마 사이 여기가 컬러 이제 차크라를 보면 6차크라고 심청가 제가 참 좋아하는 판소리가 이 심청가입니다.
심청가. 예. 이 심청가를 보면 저는 그게 복음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강대상에다가 성경책하고 심청가 대본을 같이 놨어요. 제가 예수님 오시면 이 심청가 판소리 들려드리고 코리안 와인 막걸리를 좀 대접하고 싶다. 뭐 그런 시도 아예 시집 제목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심청전의 그 심청이가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고향 모르시나? 이 심청이 고향이 곡성이에요. 남원 밑에. 예. 그 심청이가 죽은 바다가 있죠. 여기 서해에 인당수입니다. 인당사시. 인당수. 음, 인당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에고와 이런 것들이 죽는 이 밑바닥에서 점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냈던 그런 세상의 상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냐? 일차크라로 상징이 되는 이 본능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예? 똥을 누이는 게 아니라 절푸덕하고 싸는 그런 의식권의 어떤 상징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간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인당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수련을 하다 보면 뭔가 직관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직관이 살아나는 게 이거죠. 이게 인당. 간뇌를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죽을 때 조상들이 죽었던 곳에 뭔가 찾아가서 그즉 코끼리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아주 멀고 먼데도 찾아가. 죽을 때 되면. 그러면 그 코끼리 무덤에 대한 어떤 지리적 정보? 이걸 어떻게 알까? 그게 바로 코끼리의 간늘 속에 저장된 기억의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근처에 물이 없어. 그럴 때 옛날 조상들이 찾아갔었던 그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찾아갔었던 그 우물을 또 코끼리들은 또 찾아간대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간뇌가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연어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물고기. 연어가 뭐 자기가 태어났던 뭐 남대천 거기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수천 킬로를 돌고 돌다가 다시 죽을 때 마지막 알라로 올라올 때, 그 자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 안에도. 그래서 간느의 기억 속에는 조상들이 기억했던 원형적 기억, 어떻게 보면 뭐 유전자 안에도 들어있고 다 그러겠죠? 예, 그 기억을 담고 있는 데다 이 간뇌가 과부하가 걸리면 이 건망증이 일어납니다. 건망증. 예, 그,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것은 직관력이 지금 심해진다는 증거죠, 이게. 자, 인간이 이제 그 경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기억을 저장했어요, 이게. 그런데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쇼크,
이게 오면 소위 말해서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PTSD라고. 특히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뭔가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관들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후배하고 좀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예, 일상적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충격적 사건, 이건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부 의식으로는 내가 누르고 있고, 뭔가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숨겨놓지만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속에 다. 바로 그런 이제 충격적 경험들이 간내 안에 저장된 그 기억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삶 전반에 어떤 만성적인 불안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불안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출산, 아주 험난하게 출산을 경험했다든지, 또 전쟁이나 뭐 어떤 고문을 당했다든지, 예? 그런 폭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자연재해도 있어요. 사고, 뭐 질병. 어, 엊그저께 전주 MBC에서 녹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를 쓰신 그 어떤 부부가 있어. 근데 그 부부의 시를 읽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아주 뭐 몸집이 좋고 노래도 막 쩌렁쩌렁해요. 근데 그 시에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벼락이 쳐서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떨었다는 얘기가 나와. 나이는 50,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식은 어린 나이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방송이니까 좀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심이 살아있다. 이렇게 내가 그 동심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 그 놀라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귀를 올린 다음에 손바닥을 탁 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딱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하고 손바닥 부딪힌 소리에.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그 움츠림의 그 에너지. 예. 그래서 그 천둥벼락이 왜 두려운가? 그랬더니 천둥벼락이 치면 어렸을 때, 뭐 오목살이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 집 지붕으로 나무가 무너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포적 경험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이는 나이대로 많이 먹고 한전수전 겪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어린아이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코드까지도 헷갈리게 할 만큼 영향력이 크구나. 그거예요. 자,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은, 그 뭐랄까, 좀 원만하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고, 화도 안 내고, 막 이런 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그 두려움의 에너지예요. 두려움의 에너지. 겨울에 등산을 가도 이게 뭐, 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제 대화를 좀 시도를 했죠. 본인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등산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앞니빨이 다 빠졌대요. 어? 그래서 산에 아예 가지를 않는 거야. 장성해가지고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후덕하게 생기고 무던하게 생긴 어? 그, 이 장영 구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구의 부정성이 6이에요. 6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예민한 모습. 돌다리도 두들기다 못해 이 성분 분석, 시멘트 띄어가지고 성분 분석까지 하려고 달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한 인간의 어떤 의식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간내 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껍데기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런 기억들이 그 안에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유상후 뭐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제왕절개. 제왕절개가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음. 전체 아동의 거의 한 10%까지 이 유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 학교에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트라우마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뱀에 물렸다. 그럼 뱀 비슷한 것만 봐도 그냥 깜짝 놀라는 거. 그리고 지금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건으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의 그 충격 체험을 연상시키는 어떤 단서나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반응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이게.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참 힘들죠. 그 기억을 정화시켜내고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경험하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우리나라가 뭐라 할까 제왕절개를 참으로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세계 탑이에요. 그냥 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실수를 했어. 뼈아픈 실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어? 난 사람을 정말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거. 예. 절대로 내가 이 일 안 한다. 돈 빌려주는 거 안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을 계속 말로 반복하는 분이 있어. 그, 그 왜 그러겠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 이 얘기를 자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난 다시는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한다고 그래서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보건데 기억은 문제 없어요. 어떤 기억을 하든. 다만 그 기억과 함께 들어간 감정, 이걸 이제 이렇게 정화를 하는 거, 넘어서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작업이겠죠. 예, 상처는 그대로 있다는 거. 자, 문제는
그 상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행복했던 기억도 후회로 만들어 계속. 이게 두 바퀴처럼 굴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현재화하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누려야 될 그 행복과 그 좋은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체가 회색이야, 이게. 그래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 그,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아, 또 이걸 가볍게 보면은 옛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나 때, 뭐 이런 얘기. 그것도 다 그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도 보면 A 마이너 E7 코드, 단축 코드 이렇게 많이 불러대죠.